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실공포의 거진 대마왕이죠.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 맵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운맛일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맞겠죠?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려는데 어저께 뵀었네요. 하루 만에 뵈니까 뭐,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동네꼬마님.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항상 처음 만난 것처럼 해요. 그때 그 마음가짐, 네. 그때 그 설레임으로. 매번 설렙니다. 저도 설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우, 뭔가 소름 돋으셨겠다. 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매운맛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고 정도는. 예, 입이 방정입니다. 괜찮아요. 항상 매운맛이었지만,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바로 그냥 들어보는 거가 좋겠죠? 네, 뭐, 네네. 그러셔도 되고, 예,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키워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면,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키워드는 백일기도.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기도? 예. 너무 특이한데? 잠깐만, 백일기도. 그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리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선배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좀 예전 일이긴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비예요. 동비라는 사람이 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원분들이 아마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했네. 살다 보니까 아기도 나오고 뭐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고 네. 또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생각들이 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얘기를 듣다 우연히 삼재가 있잖아요. 재수 없는 그 삼재. 네. 이 얘기를 들어서 봤더니 본인이 뭐 삼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재가 뭐지?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토정비결 같이 우리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내 운세는 어떻지? 하고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돈을 뭐 결제를 해야 되더래요. 그래서 뭐 그냥 알아볼 수 있는데 없나 하다가 포털 사이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페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보는데 뭐 토정비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해준 글들도 있고 내용들을 보는데 재밌더래요. 이게 되게. 그래서 본인도 막 글을 써보기도 하고 누가 쓴 글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리플도 달고 하는데 지금은 단톡방이라든가 오픈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만 그렇죠. 이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카페 내에 있는 채팅방들이 있어요. 예. 이 채팅방에서 커뮤니티가 좀 활발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거기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놀기 시작을 했대요. 막 노니까는 재밌더래요. 물론 채팅이지만 좀 친하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채팅 내에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노는데 왜 우리 아이디 만들 때 룰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서울시면 가로 열고 서울시 가로 닫고 닉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지역 정도는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서 채팅을 하고 놀고 있는데 10년이 됐대요. 해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점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일평생 살면서 점을 한 2번밖에 안 봐봤대요. 그것도 친구 따라서 그냥 가가지고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평상시에 안 다녀본 사람이 보려니까 어디가 좀 잘 보지? 이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저희 지역에 혹시 용한 점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채팅을 좀 남겼대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이제 활발하게 글을 올리시던 어떤 분이 그 지역 어디가 유명해요 하고 글을 남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요? 거기 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진짜로 뭐 잘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태라 부적해라 굳이 돈 밝히지도 않고 진짜 괜찮다고 가서 한번 신년 운세 정도 보는 거니까 그냥 복채 3만 원 정도 옛날이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복채가 들고 가서 한번 점 봐라 해가지고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더래요. 그 밑에 예약 전화하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장사가 잘 되는 점집인가 봐요. 한 보름 후에나 점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일단 예약을 해주셔라. 그래서 예약을 했대요. 보름 후에 점을 보기로. 그리고
이제 보름을 기다리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데 이렇게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무당분이 앉아 계시고 네. 무당분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앉아서 신년 운세를 좀 보러 왔다. 그랬더니 신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거를 좀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을 이렇게 한참 그냥 쳐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쳐다보더니 운세보다 지금 동비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게 보인다고. 사고 수가 지금 좀 세게 내가 느껴지니까 신년 운세보다 좀 단기간 한두 달은 진짜로 어디 운전하고 멀리 갈 때랑 진짜 조심하라고. 오. 이게 좀 거쳐야 내가 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올해 재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러 왔는데 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심할 테니까 올해는 그냥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이쯤만 듣고 가. 어차피 나를 또 보게 될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아이씨 괜히 보름이나 기다렸네. 왜냐면 좀 부푼 꿈을 안고 왔으니까. 그럼 복채는 어디다 놓고 갈까요? 그랬더니 뭔 복채야. 뭐 해준 얘기도 없는데 그냥 가 그러시더래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인 여성분이셨는데 반말을 좀 했고 기분은 나빴는데 어찌됐건 그냥 가라니까 또 돈 안 내니까 즐겁게 나왔대요. 뭐 사고수가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냥 조심하자 그러고 다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뒤에서 포터가 엄청 세게 달려갖고 자기 차를 박았대요. 신호대기를 하는데 오, 예. 뒤에가 다 작살이 나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목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점쟁이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와 맞췄네? 이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이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찌됐건 사고수는 내가 겪었으니까 뭐 가서 또 물어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퇴원을 하고 점쟁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번 날에 가서 점괘를 한번 본 사람인데 사고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나왔다. 한 번 더 뵙고 싶은데 언제쯤 시간이 되시냐 그랬더니 내일 오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바로.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갔대요. 점집을. 그랬더니 그분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디 보자 하면서 이렇게 부채 같은 거를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본인을 막 뚫어져라 봤다 눈을 감았다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한숨을 좀 내쉬면서 이게 표정이 조금 되게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그래 어찌됐건 해줄게 하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네. 전에는 우리 동비 씨가 사고가 난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관에 누워있는 게 보이거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나도 좀 고민이었는데 어찌됐건 본인 얘기니까 들어.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동비 씨는 관 속에 누워있고 저번 날에 왔을 때부터 내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지금 뒤에 진짜 내가 이 무업을 하면서 본 악기 중에 제일 진짜 악질 같은 놈이 지금 뒤에 매달려 있거든. 저놈이 지금 전기를 쪽쪽 빨아먹고 있어가지고 요즘 일도 잘 안 되지. 몸도 예전 같지 않지.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전보로 오고 싶어서 왔던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대부분 알아맞추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와, 이 점쟁이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되게 찜찜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게 그럼 제가 죽는다는 거냐고. 저 처자식도 있는데 그랬더니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구슬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약간 비웃었대요. 네가 그럼 그렇지 굿하려고 또 똑같구나 생각을 하는데 굿이라는 게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해주시더래요. 예. 지금 뒤에 매달리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동비 씨 스스로가 이겨내야 굿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일반 잡기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듣기 쉽게 말 좀 해보셔라. 그랬더니 기도를 좀 하자. 100일 기도를 좀 하자. 100일 기도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기운으로 그 악귀를 물리치면은 거기서 그냥 해피엔딩인 거고 안 됐을 때 악귀를 본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 누르고 구슬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기도를 하는데 돈 얼마를 드냐. 이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우리 절에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아니 뭐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동비 씨가 할 건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제공을 해주니까 30만 원만 내라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고 100일 동안. 그래서 한다고 했대요. 너무 찜찜해가지고 사고 수도 있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기도는 그럼 시작을 하자.
매일 아침 5시에 점집으로 와라 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점집으로 향했대요. 새벽 5시에. 딱 갔더니 이미 그 무당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무당집이 한옥으로 지어진 주택이에요. 되게 외곽에 있는 진짜 한적한 곳에 주변에 인가가 없는 곳에 덩그러니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집인데 규모는 작은 딱 거실에 나와가지고 정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딱 일어나더니 설명을 해주더래요. 100일 동안 기도를 할 건데 먼저 오면은 제단에다가 물 떠다 놓고 인사드린 다음에 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건데 방을 문을 열어서 보여주더래요. 방이 작은 정사각형의 방이더래요. 자, 저 모서리 끝에다가 밥그릇에다 쌀을 가득 채우고 초를 하나 꽂을 거야. 이 초는 1시간 정도 타거든? 이 초가 다 꺼질 때까지 초를 등지고 앉아서 맞은편 벽 모서리를 바라보고 앉아만 있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100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대신에 잡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구석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걸 노력을 하래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았다 하고 재단에다 인사하고 정수라고 해야 되나 성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마시고 앉아서 촛불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문 닫고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방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졸리죠.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예.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랬더니 어느샌가 초는 다 타고 무당이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자기가 졸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시더래요. 아니 내가 진짜 어떤 선심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데 졸지 말으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냥 했대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좀 잠을 일찍 자니까 좋다 뭐 이 정도만 그냥 느꼈대요. 그냥 달라진 건 없고. 예. 그리고 한 달이 이제 조금 못 됐을 때 그때부터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한테 일어난 변화가 처음에는 되게 졸고 막 집중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이 좀 못 된 시점부터 정말 엄청난 집중력으로 자기가 그 벽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예. 뚫어져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벽만 미친 듯이 바라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촛불이라는 게 아무리 방문을 닫아놨어도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촛불이 일렁일 거 아니에요, 살살. 네. 그러면은 자기가 등을 지고 있으니까 촛불을 그림자가 저쪽 벽에서 살짝 움직이는데 이게 아지랑이처럼 무슨 모습을 띠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기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림자라고 보기엔 힘든 뭔가가 그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벽에서. 예. 그냥 일단은 무서우니까 근다고 해서 이게 막 다가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는데 하루하루 지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거기서 무슨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도깨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그 형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서 슬슬 보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굳는데 그 도깨비 얼굴이 벽에서 앞쪽으로 슬슬 나오더래요. 얼굴이. 너무 놀래가지고 몸은 굳고 그래서 선생님! 하고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무당이 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뭐가 보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계속 지켜봐. 지지마 하고 문 밖에서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지랑이처럼 보이던 게 얼굴이 보이고 몸통이 보이고 점점 벽 바깥으로 걸어서 나오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진짜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리고 본인이 느껴지는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이. 예.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는데 몸은 잠도 못 자고 진짜로 너무 축 처지고 힘이 없는데 정신은 너무 맑은 거예요. 네. 너무 맑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밥도 입맛이 없어갖고 거의 밥도 못 먹었대요. 살도 쭉쭉 빠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요즘 몸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점집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 가갖고 그냥 앉아서 벽만 바라보다 온다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당신 몸 상태 왜 이러냐고.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다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좀 했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몸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서 회사에다가 혹시 한 달 반 정도 내가 잠깐 휴직을 좀 할 수 있겠냐.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근다 했는데 회사에서도 이미 동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다들. 네. 그래서 무급으로 허락을 해줬대요.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인계 잘하고 그럼 쉬다 와라. 요양을 좀 해라.
그래서 휴지까지 얻고 이제 아침에 점집을 꼬박꼬박 안 빼놓고 나가는데 이제 한 달 반이 좀 못된 그 시기에서 이번에는 진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본인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자니 내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더래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고 문 열고 그냥 나갔대요. 못 있겠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싶어서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앞에 무당분이 서 있는데 도깨비 가면을 쓰고 계시더래요. 무당분이. 그리고 뭐요? 양손에 우리 굿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무당분들이 쓰는 칼. 예. 그걸 양손에 들고 계시는데 칼 날이 진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걸 2개를 들고 계시더래요. 문 열고 나갔더니 5발자국 뒤에. 너무 놀래가지고 무당을 쳐다보는데 그 가면 안으로 보이는 무당의 눈빛이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아, 나를 죽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방을 뛰쳐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뒷걸음을 쳐가지고 문을 닫고 다시 벽을 봤더니 도깨비가 또 서 있더래요. 예. 그 그림자 도깨비가. 아, 자기가 이거는 미쳤다 싶더래요. 그 순간.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안 차려지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절하는 자세를 엎드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얼마나 떨고 있었나? 촛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방문 열리는 그 느낌이 나고 누가 들어서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무당분이시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혹시 도깨비 가면 쓰고 계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앞에 서 있지도 않았어 그러시더래요. 무당분이. 예. 분명히 서 계셨다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서 네 스스로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만 치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다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좀 치시더래요. 일단은 알았다고. 일단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상을 보내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더래요. 그냥 집에서 나와갖고 너무나 몸이 답답하고 이러니까 걷다 보는데 본인이 4시간째 걷고 있더래요.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막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이게 반복이 될수록 처음에는 그 무당집 방에서만 보였던 그 도깨비 형상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커튼 뒤에서 얘가 나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 가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대요. 네. 아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도깨비가 아들한테 걸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펑펑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옆에서 와이프도 지켜보고 하는데 애기도 지켜보고 하는데 아빠가 제정신으로 안 보이니까 와이프가 당신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자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고 나 거의 다 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당집 가갖고 아침에 또 얘기를 했대요. 내가 요즘 이런 증상까지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이겨내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불과 30일도 채 안 남았다 하면서 버티는데 처음에는 나왔던 그 도깨비가 나중에는 손에 들고 있는 칼로 본인을 이렇게 치더래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맞은 자리가 실제 칼로 베인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게 나더래요. 그게. 그래서 예. 막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참았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보면은 멍들거나 베인 건 없는데 진짜 그 속이 욱신욱신하더래요.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참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데 결정적으로 30일이 좀 못 남았을 때 그 도깨비가 와가지고 본인 몸을 진짜 미친 듯이 난도질을 했대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막 빌었대요.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 없냐고.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나 이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점점 일상생활 다른 데서도 이 도깨비가 보인다고 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고 지금 30일만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중간에 진짜로 죽을 것 같다.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30일 남았다. 마지막 30일은 기도 방법을 바꿀 거다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다음날 와서 하는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다 놓고 원래는 두꺼운 방석을 두고 앉아서 그냥 구석을 쳐다보고 있는 기도였는데 무릎을 꿇치더래요. 그 무릎을 꿇었더니 색깔 있는 실 있잖아요. 실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뒤에 양 발목을 묶더래요. 그리고 열중샷 자세를 취하라고 하더니 본인 팔목도 묶더래요. 예. 그리고 묶은 발목하고 이 팔목 사이를 또 묶더래요. 열중샷 자세로 아예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팔다리를. 그리고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우리 소라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들리죠? 예.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그 귀에다 씌우는 것 같은 뭘 귀에다 씌우더래요. 그러니까 뭔 파도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더래요. 이 상태로 30일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사람이 견딜 게 못 되더래요. 자기가 그치. 그동안 겪어온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놔두니까. 그래서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대요. 앞은 안 보이는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도깨비가 자기 온몸을 칼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속으로 막 빌었대요. 제발 기절 좀 하자. 기절 좀 하자 하는데 정신은 진짜 미친 듯이 또렷또렷하대요. 예. 너무 또렷하대요, 정신이. 그렇게 한번 난도질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고 무당이 들어와서 이제 풀어줬대요. 무당을 부둥 껴안고 울다가 무릎을 꿇고 거의 머리를 땅바닥에 찌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냥 살려주시라고. 나 이 기도는 더 이상 못 한다고. 살려주시라고. 나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냥 나 못 나오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그러면 굿을 해야 되는데 너 굿할 자신 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굿하면은 괜찮아지는 거 맞냐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도 그동안 버틴 게 있으니까 준비는 된 것 같다. 굿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동비 씨한테 그동안 돈 같은 거 얘기한 적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동비가 안다고. 선생님 돈 같은 거 말씀 안 하신 거 안다. 그랬더니 굿이라는 게 본디 내가 뒤에 있는 악기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내가 모시는 신께서 움직이시는 건데 동비 씨가 내가 모시는 신한테 쉬운 얘기로 비는 거 아니냐. 나를 도와주시라고.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동비 씨가 가진 걸 다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예. 말씀을 하시더래요. 쉽사리 대답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무당이 그러니까 버티라고.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다고 그냥 버티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대요. 그때 이미 자기도 제정신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침 진짜 일찍부터 알아보니까 본인 거 차 팔고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풀로 담보대출 땡기고 본인 신용 미수 진짜 끝까지 땡기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견적이. 예. 그래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진짜 1도 거짓 없이 제 돈 다 끌어 모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굿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컸다 굴더라고요. 개인 모든 걸 다 끄집어냈으니까. 억단이겠지. 그랬더니 예. 무당이 나 액수 얘기한 적 없다고. 동비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0원이면은 그 10,000원이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비가 거짓 없다고. 해줄 수 있냐고. 해줄 수는 있는데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간은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쉬면 안 된다. 기도는. 예. 버틸 수 있냐. 버티겠다. 그래서 눈 가리고 묶여서 하는 기도를 일주일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이 반 제정신 아닌 진짜 미친놈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다 굴더라고요. 혼자서 막 산을 돌아다니질 않나. 어디를 걸어가고 있질 않나. 헛개 미친 듯이 보이질 않나. 막 어문 소리 들리고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굿하는 날이 됐대요. 예. 그래서 굿당에 갔더니 그 무당분과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굿을 하루 왼종일 했대요. 하루 왼종일 하는데 무당이 굿을 할 때 저렇게 두 눈이 풀리는구나 그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굿할 때 이 당사자가 어디 가운데인가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작게 나무로 대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제사 지낼 때 집에서 그걸 하나 놨는데 거기를 집중을 하고 응시를 하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거기에서 점점 커지더니 자기가 두려워했던 도깨비 형상이 막 나오고 도깨비가 이 무당하고 싸우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랬대요. 진짜로 그 굿을 하고 있는데 굿이 끝나고 완전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굿은 잘 끝났다. 굿은 잘 끝났고 어찌됐건 본인 몸에 묻어있는 이런 악한 기운이 쉽게 내려가는데 1, 2주는 걸릴 거다. 1, 2주는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잘 마음 수양하고 나는 또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도 기운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한 2주 동안은 진짜 환청, 환각,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다가 한 번 자면은 25시간, 30시간씩 자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한 2주 동안 본인이 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 시간이. 그럼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괴롭게 생활을 했대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가라앉더래요. 반년 정도가 지났더니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몸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무당이 해준 대로 하니까 더 이상 이상한 게 보이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정상이 됐구나.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다행이다. 내가 죽지 않았고 가족을 지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신용 미수 그 끝까지 땡긴 것도 매달 갚아 나가면서 회사 또 열심히 다녔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고 정상생활 잘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후배하고 낚시를 한참 다녔대요. 그때 낚시에 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낚시에 미치면은 회사 끝나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밤새 낚시하고 다시 출근한대요. 그 둘이 미쳐가지고 예. 민물 낚시를 하러 갔대요. 그래갖고 밤새 낚시를 하고 아침 한 4시 반쯤 채비를 다 걷어서 다시 회사 쪽으로 싣고 가려고 쭉 향하는데 마침 가는 길이 그 무당이 계시는 그 동네 옆을 지나가더래요. 차가. 그래서 그 무당분들은 일찍 일어나시는지 전 모르겠는데 좀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 아침밥이나 얻어먹고 갈까 막 좋은 생각이 들더래요. 어찌됐건 본인을 구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들려나 가볼까 하고 그 후배랑 그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차로. 그 무당분이 사시는 집이 이제 동네 완전 옆에 사이드에서 약간 비탈길을 따라서 그 외길로 포장된 시멘트 포장길을 쭉 올라가면 집이 있는데 차로 올라가려고 봤더니 이미 2대가 주차가 돼 있더래요. 한 대는 무당 거고 한 대는 모르는 차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차를 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나올 때는 빠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차를 그냥 밑에다 대고 후배랑 둘이서 그냥 올라갔대요. 그냥 살랑살랑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려오고 있으면 인사나 하고 가자. 그러면서 후배한테 내가 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갔대요. 천천히. 근데 거기가 작은 마당이 있고 그 안으로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는데 앞에가 통유리래요. 네. 통유리고 통유리 안쪽으로 본인이 기도했던 방이 바로 보이는데 그 집에 거의 다 다가설 때쯤 되니까는 여자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나가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예. 되게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내가 냈던 소리들. 그래서 다가갔대요. 빠른 걸음으로 막 다가갔더니 그 방문이 덜렁덜렁 하는 게 보이더래요. 안에서 얼마나 방문을 두들기고 있으면 나가게 해달라고 보이는데 무당이 문 밖에서 그 방문에다가 귀를 싹 대고 있는데 표정이 그 혼이 반쯤 빠진 사람 표정이더래요.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문에다 귀를 대면서 그리고 서 있더래요. 무당이. 분명히 우리들이 마당에 들어온 걸 봤을 건데 인지를 못 하시더래요. 그 무당분께서. 근데 옆에 후배가 손목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 뒤로 당기더래요. 그래서 후배가 당기니까 후배를 바라봤더니 손짓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다시 차인 대로 걸어서 내려왔대요. 후배하고 얘기를 했는데 후배가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왜 아까 계시던 분이 무당이에요? 그분이셔. 이게 저도 뭐 정확하다, 뭐 100%다 말은 못하는데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약에 쪄들어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쁜 약에. 걔네들이 나쁜 약 세게 하면 저 표정이거든요. 선배님. 저거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많이 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근데 저 표정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나오진 않는 표정이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표정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뭔가 선뜻 이해는 안 된다. 근데 나는 어찌됐건 이렇게 잘 치료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야 기분 근다 가자 하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갔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아침에 있던 일이 떠나지가 않더래요. 예. 그래서 회사에다가 휴가를 좀 내고 다음날 아침 그 시간 맞춰가지고 밑에서 차를 대고 좀 기다려봤대요. 기다려봤더니 어저께 그 시간이 좀 한참 넘어서 위에서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내려오더래요. 아마 저 차가 그 방문 안에서 살려달라고 문 두들기던 그 사람일 거야. 그 여자.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어떤 아파트에다 주차를 하길래 본인도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인사를 좀 했대요. 선생님 잠깐만 말씀 좀 나누시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아까 혹시 저쪽 무슨 그 점집에서 나오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계를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오해 말고 들으시라고. 저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도 그 기도 방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눈빛이 바뀌면서 선생님은 잘 치료가 되셨어요? 하면서 막 묻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잘 치료 받아가지고 결국 구술을 했어요. 저는 구술했고 선생님도 그 도깨비가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얼굴이 없는 군인 아저씨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 생각을 하고 선생님
많이 힘드신 시간일 거예요. 그때가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걸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분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마음 가라앉히시고 잘 버티셔라. 그런데 그 무당분이 문 밖에서 항상 이렇게 기다리시는 건 알죠? 그랬더니 아니다고. 나 기도 들어가면 무당 선생님은 본인 방 가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무당이 하는 거랑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일단 인사를 하고 헤어졌대요.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는데 후배가 얘기했던 나쁜 약 생각도 나고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난 게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그 동네에서 중형 크기의 종합병원 있잖아요. 네. 대형 병원 말고 거기에 정신과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 친구 누구 남편 그 병원 아직도 일해? 그랬더니 일할걸? 그러길래 미안한데 오늘 내가 전화통화 좀 하면서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그래 해서 전화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일,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 전에 봤던 일 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상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기 힘든 거여서 말로만 내가 들었을 땐 힘든데 내가 그래도 조금 짚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우리 동비 선생님은 그 겪으신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이 좀 넘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성분 데리고 내일 한번 와볼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의사분께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와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음 날은 그 아파트에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 오해 말고 들으셔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랑 병원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청 반대를 하시더래요. 되게 거부를 심하게. 그래서 진짜 아파트 단지에 서가지고 한참 설득을 했대요. 내가 먼저 겪었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본인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데 가자는 거 아니지 않냐. 병원 한 번만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기나긴 설득 끝에 가기로 해가지고 그날 당장 병원을 모시고 갔대요. 그 여성분을. 그리고 의사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간호사분이 모시고 나갈 테니까 그 소변 검사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소변 검사를 했대요. 소변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나쁜 약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이 의사분께서 이 모든 정황을 듣고 이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증상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에 있어서 이 나쁜 약을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증상과 너무 매치가 되니까 한번 그 테스트기는 중형병원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이제 뜨니까 기록엔 남기진 않겠다. 이걸 남기진 않을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대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여자분께서는 지금 나쁜 약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시고 정밀검사는 안 해봤지만 검출이 됐다. 양성으로.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 점집은 안 가시는 게 맞다고 본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 여성분께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 하고 나와서 이제 동비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동비도 이해가 되더래요. 여기서 기도를 못 멈춰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기도를 계속 할 거래요. 동비 씨도 어찌됐건 기도 마치고 지금 일상생활 하고 있지 않냐. 그치. 예,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 계속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동비도 일단 알았다. 건투를 빈다 하고 보내놓고 좀 고민을 깊게 했대요. 고민을 깊게 하다가 결국은 제보를 했대요. 경관분들한테 제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말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대요. 조서를 꾸민 거죠. 그래서 경관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시간은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고 검사를 한 거예요. 막 무턱대고 연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들어가서 제보가 들어와서 봤다고 했는데 일단 무당분은 상당히 그 나쁜 약에 많이 심취해 계신 게 맞았고요. 항상 기도를 하기 전에 재단에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물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물에다가 나쁜 약을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썼던 게 맞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당이 사실 주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무당도 누군가한테 공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일 뿐인데,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냐면 그 카페에서 알려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가운데서 카페에서 채팅창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정보를 적어서 무당한테 주고 무당한테 보내고, 무당은 이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만들고, 와. 이 사람의 재산을 다 가로채는데, 여기서 저도 몰랐던 건데, 나쁜 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막 쾌락을 추구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어떤 상황을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극도의 쾌락이 아닌 극도의 공포로 이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 끝에 굿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쁜 약을 강제로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흘에서 보름 정도 최고로 금단현상이 심한 이 기간을 넘어서면은 일상생활로 점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약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고 내 전 재산을 헌납을 했는데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있었어가지고, 물론 이 일도 맵다고는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약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멍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거를 내놓고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사기꾼들이 있구나. 그리고 네. 그 점쟁이도 그 나쁜 곳에 빠져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신점을 보시는 점쟁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발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그러면 본인들이 고민을 한대요. 그 구술한다던가 뭐 점사를 보려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디에 빠지듯이 집중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서 나쁜 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이 나쁜 약이 진짜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그러면 나갔던 신기가 완전히 충만하게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무당도 그런 계기로 그쪽에 손을 대게 됐고, 그쪽에 완전 빠져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근데 이 무당은 어디에 꽂힌 거냐?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꽂혀갖고 본인은 거기에 귀를 대고 있었던 거고. 와, 미쳤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이 나쁜 약 하나로 사람이 미친 것들을 저 밖에서 누군가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갖고 갔던 사기꾼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나쁜 약을 먹은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무속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악귀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예. 절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네.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다 예. 보니까 내가 어떤 뭐 환각을 겪거나 그랬을 때 이건 귀신이고, 아니면 혹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쵸. 나쁜 약은 절대 상상조차 못하게. 예. 지금 또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구하기 쉬운 건 많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야. 엄청 쉽대요. 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예, 근데 진짜 그쪽으로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대요. 우리나라도. 오늘 동네꼬마님이 맵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혀가 아프네요. 그 정도네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도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우리 듣고 계신 규정님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돼요. 이상한 거 드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00일 기도였어요. 네, 100일 기도가 제목이 맞네요. 들어보니까 제목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혹여나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